나오죠. 독일 내 그 이동은 주로 이제 고속화도로 아우토반을 이용을 했습니다. 아우토반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. 이태리나 프랑스랑 달리 독일은 그 영국과 함께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따로 특별히 따로 뭐 톨게이트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처럼 뭐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스트레스에서 이제 굉장히 해방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을 타고 이제 이동을 대부분 하는 게 맞고요. 그렇다고 국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국도로 이동을 해도 뭐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나 멋있는 풍경들 많이 볼 수 있어요. 예. 근데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국도보다는 그 독일 전역을 진짜 실핏줄처럼 연결해 놓은 아우토반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우토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아우토반은 무제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아우토반도 다 그 구간 속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. 어디는 60km인데도 있고 80km인데도 있고 110km인데도 있고 130km인데도 있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. 이거는 이동을 하시면서 표지판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네. 표지판 놓치면은 진짜 바로 속도 위반이에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 막 경찰차 따라오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 가서 이제 범칙금 내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데, 그래서 독일이 운전하기는 편하지만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엄청 꼼꼼하게 가실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. 실제로 이제 그 속도 무제한 구간은 전 구간의 10% 정도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예. 대부분의 구간은 110에서 130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독일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이태리나 프랑스랑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용할 때 대부분 유료예요. 유료인데 제 기억에는 1유로까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유료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. 시설도 잘 돼 있고. 근데 휴게소 안에서 파는 그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휴게소 안에 있는 데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는 이제 쿠폰을 주거든요. 근데 그 쿠폰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화장실 이용 요금을 활용을 해주는 쿠폰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셔도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속도 제한도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지판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독일 고속도로 뭐 이건 유럽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 1차선 이용 룰에 대한 거는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.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자기가 추월할 때 왼쪽으로 추월을 하고 바로 추월이 끝나면은 원래 차선으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.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큰일 나요. 거의 유럽에서는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면은 야 쟤가 나 죽일라나 보다 라는 정도까지 인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 후방 안개등 키잖아요. 그 포그테일 램프 키잖아요. 독일은 비 안 올 때 이 포그테일 램프 키고 다니면은 이거 벌금 내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날씨에 관련돼서 어떤 등화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날씨랑 상관없이 미등은 키게 돼 있어요. 미등을 키고 그 다음에 날씨가 악화되면은 안개등을 키거나 포그테일 램프를 켜야 되는데 무조건 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그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오는 운전자들 시야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 키시면은 단속 대상이 되신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독일에서 제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요. 이 사람들이 그 지적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거나 내가 룰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. 웬만하면 다 지나가고 마는데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인식 자체가 네가 룰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. 자, 그래서 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한 그 응징과 지적질,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. 외국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 비교적 이제 운전 매너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실제로 이태리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1차선에서 내가 가고 있으면은
분명히 빈 거 보고 들어갔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뒤에 진짜 바짝 붙어와 있어요. 그래서 뭐 하이빔도 키고 그다음에 크락션도 누르고 이태리 운전자들은 굉장히 부산하거든요. 근데 독일 운전자들은 그에 반해서 좀 점잖은 편이에요. 1차선에서 내가 가고 있더라도 뒤에서 딱 오면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웬만하면 비킬 때까지 기다려요. 예.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죠. 예,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운전자들의 매너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유럽에서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수석이나 아니면 이 대시보드 안에 그 야광조끼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독일은 무조건 운전자가 도로 바깥으로 피해야 되고요. 그리고 반드시 이 형광조끼, 야광조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안 입으면 이것도 벌금 내거든요. 물론 이제 사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해지는 거는 매 한 가지긴 한데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자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.